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잘 들리시나요? 네. 네, 반갑습니다. 인사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니스티 GD 유혁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저에게 줌 강의를 기회를 주신 저희 상위 스폰서님들, 그리고 시스템을 운영해 주신 UTL 그룹 이진욱 대표님, 그리고 이하 다른 대표님들도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오늘 호스트를 봐주시는 오지우 리더님께도 큰 감사 전하고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화면 공유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제가 오늘 이제 필그레이트 강의를 하게 돼서 너무나도 영광이고요. 저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중강의를 할 줄 몰랐네요. 진짜 저도 처음에 너무나도 부정적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강의 시간 속에서 그리고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바뀐 이 스토리를 먼저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선 저는 유니스티를 만난 지는 나이는 젊지만 조금 오래되긴 했어요. 유니스티를 만난 지는 벌써 횟수로는 8년째네요. 2017년도에 정한나 스폰서님이 유니스티를 만나면서 제가 유니스티를 알게 되었는데요. 처음에 어떻게 만나느냐? 우선 저희 아버지께서 혈압약 2알을 드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시골에 계시는 저희 친할머니께서 C+를 저희 집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 아버지가 C 플러스 3개월을 드시고 혈압약 반알을 끊게 되세요. 그리고 이제 저희 가족의 이제 순환 시대가 시작하게 됩니다. 정한나 스폰서님께서 제품을 드시고 나서 피 검사가 바뀌시고, 그리고 외할머니가 약을 끊으시면서 좋아지시면서 이제 사업을 결단하시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저 이제 큰일 난 거잖아요. 저 이제 제가 장남이기 때문에 장남된 입장으로서는 집에 우환이 들었다 생각을 해서 일단 정한나 스폰서님을 말리게 됩니다. 처음에 어떻게 말려요? 제품 좋은 거는 알잖아요. 그러니까는 엄마 제품만 먹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런데도 소용 있어요, 없어요? 소용 없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좀 더 세게 나가기로 합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제품도 안 먹어보기도 하고 뭐 좀 화를 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도 바뀌시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거는 큰일 났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좀 더 논리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한나 스폰서님께서 이제 그때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그럼 네가 강의를 들어보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나에게 설명해봐. 그럼 내가 생각은 해볼게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찾기 위해서 강의장에 처음 나온 게 저의 첫 강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마음보다는 부정적인 마음이 컸겠죠. 근데 하지만 강의 속에서 그리고 시스템 속에서 이 사업은 정말 비전이 있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고 선진 유통 사업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저도 이 사업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때가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예요. 이때 우리 유미수 스폰서님과 정한나 스폰서님이 ED를 가셔가지고 축하해주러 시스템 데이에 처음 참가했던 모습입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제 동생이고요. 지금 이제 올해 20살이 됐습니다. 저랑 5살 차이 나고, 이때 당시에 저는 이제 야구라는 운동을 그만두고 나서 스트레스로 인한 폭식으로 몸무게가 100kg 이상 나갔던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알지도 모르면서 이제 그냥 무대뽀로 그냥 스폰서님 반대한 거죠. 그리고 알아보는 과정에서 저도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 시스템 데이에 갔던 이런 사람이 저도 지금은 이렇게 바뀌어서, 네, 보시면은 이렇게 유민수 스폰서님을 통해서 정한나 스폰서님, 그리고 정한나 스폰서님 통해서 저까지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제 주제인 이제 인슐린과 인슐린 저항성 필그레이트를 들어가기 전에 인슐린과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슐린이란 무엇이냐? 인슐린이란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지방의 저장, 그리고 세포의 성장, 분열을 담당하는 호르몬입니다. 특징으로는 신체 모든 곳에 영향을 끼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보시면 우리 세포가 있는데 이 인슐린이 쉽게 말해서 열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세포에는 인슐린 수용체라고 하는 열쇠 구멍이 있는데 이 인슐린이 열쇠를 통해서 열쇠 구멍을 열어주면 우리 세포 문이 열려서 우리가 혈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슐린 저항성은 무엇이냐? 라고 하면 인슐린 저항성이란 인슐린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인슐린 민감성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인슐린 저항성 상태에서는 더 많은 인슐린이 필요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키가 열쇠가 하나 가지고는 이제 더 이상 인슐린 이제 세포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열쇠가 2개, 4개, 8개 이렇게 늘어나게 되겠죠. 그 상태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우리 몸은 인슐린 저항성에 빠졌다. 나중 가면은 왜냐면 인슐린이 듣질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아플까라는 책을 쓰신 벤자민 빅맨 박사님도 이 책에서 인슐린 저항성은 유행병이다. 앞으로 얼마나 더 흔한 질병이 될지를 생각하면 더 불안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서 오는 다양한 질병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왼쪽 사진 한번 보시고요. 캡처해서 나중에 더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당뇨, 비만, 고혈압부터 시작해서 뭐 고지혈, 암, 뇌졸중, 통풍, 신장결석, 불안, 다낭성 난소증후군, 불면증, 우울증, 심장병 뭐 이렇게 다양한 질병들이 올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인슐린 저항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로 가기 전에 먼저 우리 몸 메커니즘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 몸은 혈당이 상승하게 되죠. 그렇다면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을 분비시키는데 이 인슐린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세포로 포도당을 넣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에도 남은 포도당은 간에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간에 저장하게 돼요. 여기까지는 아주 정상적인 반응이죠. 그리고 이 세포에서도 포도당을 다 쓰고 세포에서 포도당을 다 쓰게 되면 혈당이 감소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췌장에 있는 알파세포에서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을 분비시켜서 간에 있는 아까 저장해놨던 글리코겐을 다시 세포로 포도당으로 바꿔서 세포에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아주 정상적인 메커니즘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간에 저장되어 있는 글리코겐을 다 쓰기 전에 밥을 또 먹죠. 아까 100kg 시절 저를 보셨다시피 먹는데 쉬는 시간이 먹는 게 끊기면 안 되잖아요. 우선 일단은 뭐 저 그때 당시에 저의 식습관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뭐 치킨 한 마리는 기본, 그리고 햄버거는 최대 4개까지 먹어봤고요. 그리고 하루에 콜라 2리터를 마시지 않으면 잠을 자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당이 가만히 있을 시간이 없겠죠. 그러면은 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포에도 넣고 안에도 넣었는데도 남는 포도당들은 중성지방의 형태로 우리 배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몸이 막 범잡을 수 없도록 불어나는 이유가 이 이유 때문인 거죠. 그러면은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복입니다. 우리 제품 드시기 전에 5스텝부터 지키라고 말씀드리다시피 빌 게이트 얘기하기 전에 저는 항상 공복을 먼저 말씀드리거든요. 공복이 무엇인가 하냐면은 공복은 물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 섭취를 제한한 상태로 일정 시간 유지하는 것을 공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단식과 공복을 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말씀드리자면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인슐린 저항성 해결 방법과 공복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인슐린이 먼저 청소가 되어야 기량작용을 하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기량작용을 하는 글루카곤이 활성화되고 간에 있는 글리코겐을 모두 사용한 후에 그때부터 지방의 연소가 시작되기 때문에 단식 16시간 이후에는 오토파지가 활성화됩니다. 자가포식이라는 오토파지가 활성화되고 지방의 연소가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손상된 DNA를 복구시키고 내 몸 안에 병든 세포를 청소하고 건강해지는 시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복을 꼭 지켜주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거는 운동했을 때 많이 했던 다이어트 방법이에요. 첫 번째, 조금씩 자주 먹어라라는 방법이죠. 야구라는 운동을 했기 때문에 시즌 들어가기 전에 보게 되면 개체량 측정이라는 걸 해요. 그때 보면은 이제 키와 몸무게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몸무게는 최대한 낮게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단기간에 급격히 살을 빼야 하기 때문에 한여름에 패딩을 입고 운동장을 뜁니다. 그러면은 수분이 빠져나가겠죠. 그러면은 일시적으로 체중은 감량합니다. 그리고 식단 조절은 어떻게 해요?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체중계에 전문 용어로 매달아보는 체중이 늘어나니까 조금씩 자주 먹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방법이 저의 인슐린 저항성을 더 높였던 방법이었던 거죠. 조금씩 자주 먹어라라는 이론은 한 번에 섭취하는 칼로리를 적게 섭취함으로써 먹고 칼로리를 태우는 방법에서 출발한 다이어트 방식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많이 유명해진 방법은 먹을 때 양껏 먹는 방법인데요. 음식물은 섭취할 때마다 인슐린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먹을 때 양껏 먹고 공복 시간을 길게 가져감으로써 하는 다이어트 방식입니다. 네. 보시면은 인슐린이 너무 자주 나오면 내 몸은 인슐린 민감성이 떨어지고, 이 말은 즉 인슐린 저항성에 더 쉽게 노출된다는 뜻입니다. 단식을 하는 동안 내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로는 단식을 하게 되면 일단은 첫 번째로는 혈관 속에 포도당이 충분히 많은 상태에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골고루 섭취함에도 포도당이 우리 몸에 많으면 우리 몸은 포도당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다가 음식으로 먹은 포도당을 다 쓰고 없는 단계에 가게 되면 이때부터는 간에 저장된 포도당을 꺼내서 에너지로 사용하고요. 이때 저장할 포도당이 없는 저탄고지의 경우는 케톤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글리코겐이 모두 고갈된 단계예요. 이때부터는 내 몸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가포식이 시작됩니다. 자가포식은 늘어진 피부 재생 등 노화 예방에 도움을 주고요. 네 번째는 케토시스 단계입니다. 케토시스 단계는 공복 시간을 일정 시간 길게 유지하게 되면 활성화되는 단계인데요. 이때부터는 더 이상 내 몸에서 포도당을 끌어다 쓸 데가 없기 때문에 글리코겐, 글리세롤을 소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내 몸에선 지방을 케톤으로 바꿔서 사용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저탄고지로 이제 기아 상태라고 말하는데요. 저탄고지로만 여기까지 올 경우 모든 에너지원은 지방으로만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배고픔을 잘 못 느낀다고 합니다. 이거는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네, 내 몸에서 단식을 하는 동안 이렇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많이 굶을 수는 없으니까 밥은 먹어야겠고, 간헐적 단식이라는 걸 제가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공복을 너무 많이 길게 처음에 시작하게 되면 공복을 너무 많이 길게 가져가게 되면 배가 너무 많이 고파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추천드리는데요. 간헐적 단식은 무엇이냐? 흑에는 4-4-12와 16-8이 있습니다. 4-4-12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아침에 4-4-12는 하루 3끼를 드시는 분, 16-8은 하루 2끼를 드시는 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 아침에 식사를 하시게 되면 아침을 드시고 그다음에 다음 점심까지 4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시켜서 내 몸에 있는 인슐린을 청소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 식사를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내 몸에 있는 인슐린을 청소할 시간을 내 몸에게 주는 거죠. 그리고 4시간 공복, 그리고 이 이후에 저녁 식사를 하시고 다음날 아침까지 12시간 공복을 유지시켜 주시면 이게 바로 4-4-12입니다. 근데 나는 하루에 2끼만 먹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한 16대 8도 있습니다. 16대 8은 무엇이냐? 한 끼 식사를 하시고 8시간 이내에 다음 끼를 섭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끼, 두 끼 드신 다음에 다음날 아침까지 16시간 공복을 해주신다면 16대 8 완성입니다. 어때요? 간단하죠? 네. 저도 처음에는 이제 필그레이트를 처음 시작하다 보면 공복 시간을 길게 가져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처음엔 저도 4-4-12로 시작했다가 점점 공복에 익숙해지면 16대 8로 넘어가는 방식을 저도 했기 때문에 이 방식 처음 유니스트를 만나서 필그레이트를 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우리 인간은 이제 20가지 종류의 인간이 있었다고 해요. 그 중에 이족 보행을 하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이족 보행을 하면서 우리 인류가 진화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뇌 용량은 500ml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초식을 하는 인류와 육식을 하는 인류로 갈라지게 되면서 초식을 했던 인류는 멸종되게 되고요. 육식을 했던 인류는 뇌 용량이 점점 증가되면서 지금 현생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까지 진화를 하게 됩니다. 제목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9.8알의 육식 역사와 0.2알의 채식 역사라고 제가 제목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인류의 역사는 700만 년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농업이 활성화된 건 최근 3000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00만 년 동안 만들어진 유전 형질을 무시하고 최근 3000년부터 농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탄수화물을 섭취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우리가 질병이 시작되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저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까지만 해도 잘 못 드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 세대부터 너무나도 많은 탄수화물을 섭취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당뇨가 부자병이라고 불렸던 시대가 있었던 시대가 있을 만큼 지금은 뭐 당뇨는 국민병이잖아요. 그만큼 탄수화물 과잉으로 다양한 병들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탄고지는 무엇인가를 말씀드릴게요. 저탄고지가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느냐? 처음에는 소아 뇌전증, 간질 치료를 위해서 등장하게 되었어요. 이 케톤이라는 물질이 소아 뇌전증 발작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케톤이 뭐지? 라고 처음에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이 케톤이 지방을 연소시켜서 나오는 물질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지방을 케톤으로 바꿔서 뇌에도 사용할 수 있네?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연구하다 보니까 이 케톤이 우리 몸에 또 어느 곳에 사용될까를 봤더니 태아와 임산부를 이어주는 탯줄 혈액이라고 하죠. 제대혈에 케톤이 일반적인 수치에 비해서 너무나도 많은 상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케톤이 비정상적으로 많네?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후에 이 태아도 포도당뿐만 아니라 케톤을 사용해서 성장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태아도 사용할 정도로 고급 연료고 안전한 연료면 우리도 한번 사용해보자 라고 인식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케톤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을 섭취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만 먹으니 염증이 감소되고 살이 빠지는 걸 발견한 거예요. 너무나도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탄수화물도 안 먹고 지방만 먹으니 당뇨도 좋아질 수 있네. 당뇨에도 효과가 있네. 이게 저탄고지의 역사입니다. 저탄고지의 장단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탄고지의 장점은요. 저탄고지의 장점은 식사 시 적은 탄수화물 섭취로 인슐린의 과잉 분비를 막아서 인슐린 저항성을 쉽게 해결할 수 있고 고지방 단백 식단을 통해서 높은 근육량 유지와 지방 감소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공복과 연계했을 경우 공복 시 내 몸에서 지방을 태우는 시간을 길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특히나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탄고지 단점은
일반적인 식단으로 하실 경우에는 식비가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식비가 많이 든다는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좀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니시티의 Feel Great Save 10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왜 아플까 책을 쓰신 벤자민 빅맨 박사님이 함께 유니시티의 과학자문위원으로 동참하셔서 만든 Feel Great 시스템이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의 권위자와 함께 만들었다. 그러니 믿고 드셔도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니시티의 Feel Great Save 10입니다. 첫 번째, 유니마테 레몬 진저입니다. 유니마테 레몬 진저는 마테가 공복감을 줄여주고 지방을 태워주는 역할을 해서 진저도 면역력 상승 효과와 아침에 일어나서 3시간 이전에 드시게 되면 뇌를 활성화시켜줘요. 그래서 몸을 편안하게 해주는 이완 효과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는 인슐린을 분비시키지 않는다는 특징입니다. 공복감을 줄여주고 인슐린을 분비시키지 않으니 더 공복을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바이오스라이프 C+입니다. 이거는 뭐 말해 뭐해 C+.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그 까다롭다는 한국 식약처에 이 한 줄 문구를 받아낸 것만으로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C+는 다른 건강기능식품과 달리 기전이 있어요. 첫 번째로 귀리식이섬유가 식전 15분 전에 드시게 되면 이 5가지 기전을 얻으실 수가 있는데요. 귀리식이섬유가 콜레스테롤 재흡수를 방해해줘요. 그리고 국화코 추출물이 효소에 인한 콜레스테롤 분해를 촉진시켜주고요. 그리고 식전에 드시게 되면 식물 스테롤이 콜레스테롤 흡수를 차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은 지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폴리코사놀이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저해시켜주고 크롬이 인슐린 감수성의 상승에 도움을 주는데 이게 크롬이 굉장히 흡수율이 낮은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크롬을 나이아신으로 감싸서 크롬의 흡수율을 600%까지 올리는 이런 과학 제조 배합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C+가 미국에는 미국 PDR에는 등재되어 있는 것이죠. 미국 C+하고 한국 C+하고 내용물은 같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동종요법을 인정하기 때문에 미국에는 이렇게 기전을 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건강기능식품 형태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까지밖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안에 내용물은 똑같다. 하지만 풀어지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건강기능식품 형태로 만나볼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LC베이스입니다. LC베이스는 저탄고지 식사로 코코넛 오일을 중심으로 중세 지방산이 너무나도 많고요. 초유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이걸 드시게 되면 내 몸에서 빠르게 지방 에너지로 흡수되어 에너지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LC베이스가 처음 이제 LC베이스를 드시는 분들은 조금 내가 너무 니글니글해 미식거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간혹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소금 한 티스푼을 같이 넣어서 드시게 되면 조금 미식거리시는 게 잡히고 아주 좋으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유니마트 퓨어를 넣은 이유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그레이트가 한국에 정착되기 전에 예전에 저탄고지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유니마트 퓨얼이 너무나도 저는 처음에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살이 너무 없으신 분들은 레몬 진저를 드시게 되면 살이 오히려 살이 안 붙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무 지방이 없어 그러시는 분들은 유니마트 퓨얼 추천드리고요. 그 반대로 내가 너무 아침부터 육체적인 노동을 해야 돼. 에너지원이 필요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유니마트의 퓨어를 드시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정한나
스폰서님 강의에 나오는 사진, 그 사진이 저예요. 네. 그래서 이 사진은 아는데 저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진 가져왔습니다. 이때 보시게 되면 2019년 10월에 시작을 하게 돼요. 이때 당시에 이제 강의를 듣고 어느 정도 생각이 바뀌어 있는 상태에서 학교에 급식을 먹으러 올라갔는데, 이날 이제 결심을 하게 된 날, 학교 급식에 떡국에 쌀밥을 주는 거예요. 강의를 들은 입장에서는 탄수화물에 탄수화물이 나오니까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그때부터 학교 급식을, 점심시간에 급식을 먹지 않고 이 LC베이스 제품을 통해서 이렇게 1년 동안 꾸준히 한 결과 100kg가 넘는 몸무게에서 30kg 이상 감량을 했고요. 지금까지 아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필그레이트 세이브 10 어떻게 먹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42와 함께 연계해서 섭취해 주시면 더 좋겠죠. 아침에 일어나서 레몬 진저를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4시간 공복을 유지했다가 점심으로 LC베이스를 드시고 저녁까지 다시 4시간 공복을 유지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에 C 플러스 2포를 드시고 일반 식사를 하시게 되면 공복과 저탄고지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레몬 진저, 점심에 LC베이스, 저녁에 C 플러스 2포를 드시고 일반 식사. 만약에 내가 점심에 일반 식사를 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LC베이스와 이 일반 식사 자리를 바꿔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까지 꼭 12시간 이상 공복 유지해 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인슐린 수치를 내 몸에서 인슐린을 청소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가 주면서 인슐린 수치를 원체적으로 낮게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몸을 바뀌게 되고요. 점점 지방을 연소시키는 체질로 변화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체지방까지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 나중에는 이제 체중 감량 효과까지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잠시만요. 저 물 한 잔만 먹고 할게요. 죄송합니다. 네. 건강기능식품이 왜 이렇게 비싸?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2025년 기준 한 끼 식비는 10,000원입니다. 서울은 더 비싸서 서울 12,000원 하죠. 그래서 10,000원으로 잡고 해보겠습니다. 새끼 기준 30,000원이죠. 30일이면 무려 90만 원이라는 돈이 식비로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유니시티의 필그레이트 세이브 10을 활용하시게 되면 필그레이트 세이브 10 패키지 하나는 한 달치가 284,000원이에요. 그리고 하루에 한 끼 식사 아까 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10,000원으로 잡고 30일이면 30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약 60만 원의 돈으로 식비도 아끼고 다이어트도 하면서 사업 기회까지 얻어가실 수 있는 거예요. 30만 원 저렴하게 식비도 줄이시면서 사업 기회까지 얻어가실 수 있는, 어때요? 동참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네. 많은 분들과 함께 하셔서 사업 기회까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 인바디 수치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때가 제가 100kg 시절, 왼쪽이 100kg 시절 제 인바디고요. 이제 오른쪽이 제가 68.8kg까지 떨어졌을 때의 인바디입니다. 보시게 된다면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체지방량하고 체지방률 그리고 내장지방 레벨이에요. 보시면은 이때는 100kg 시절에는 체지방량은 38.4kg, 그리고 체지방률은 38%, 그리고 내장지방은 특이한 제가 콜라를 좋아했기 때문에 내장지방 레벨이 굉장히 높았어요. 이때 당시에 비알코올성 지방간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내장지방 레벨은 17레벨로 아주 매우 높은 수치였죠. 근데 이렇게 이제 꾸준히 필그레이트를 실천한 결과 몸무게는 68kg까지 떨어지게 되었고요. 체지방량은 38kg에서 13.8kg까지 줄어들었고 체지방률은 38%에서 20.1%,
그리고 내장 지방 레벨은 17레벨에서 6레벨까지 이렇게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정말 단기간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도 필그레이트 세이브 10 패키지가 너무나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필그레이트를 하면서 배고팠던 기억이 많이 없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다이어트를 하면서도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행복하게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 등사진입니다. 이제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때 당시에 저 100kg 시절에 저의 별명은 딤섬이었어, 딤섬. 왜냐면은 학교에서 이제 책상에 앉으면 살이 이렇게 아래로 축 처진다고 해서 별명이 딤섬이었는데 이렇게 삼각형 모양에서 꾸준히 필그레이트를 한 결과 역삼각형 체형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니스트를 처음 만났을 때 저도 유니스트를 처음 만났을 때 처음에 저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회사에서 뭐 돈을 많이 벌어라 이게 아니라 메이크 라이프 베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은 삶을 살아라가 모토인 게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세이브 10을 실천해서 너뿐만 아니라 당신의 주변에 있는 10사람까지 생명을 살리고 그들과 함께 메이크 라이프 베러, 더 나은 삶을 향해서 나아가라. 그 문구가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저도 어쩌면 이 사업을 동참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도 빨리 끝났네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부정적으로 왔지만 강의 속에서 저도 바뀌게 되었고 오늘이 처음인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도 저의 강의로 끝내지 마시고 더 많이 5번, 10번 모르겠으면 20번, 30번까지 내가 이해될 때까지 들어보시면서 이 세이브 10에 담긴 진정한 가치와 메이크 라이프 베러를 이해하시면서 함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